초원의 나라에서 아름다운 호수를 봅니다. 설산을 보며 걷다 웅장한 폭포를 만납니다. 야생의 초원에서 몽골 전통 독수리 사냥을 체험합니다. 게르에서 찐 몽골 양고기를 맛봅니다. 대초원 게르 커피숍에서 특별한 낭만을 즐깁니다. 웅장한 알타이 산맥을 걸으며 포타닌 빙하를 마주합니다. 몽골의 또 다른 얼굴, 몽골 서부로 출발합니다. 지난 6월 28일 인천공항을 출발한 비행기는 2시간 30분을 날아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 도착한 후 다시 2시간을 날아 울기에 도착했습니다. 울기는 몽골 서쪽 끝자락에 자리한 바양울기주 중심 도시입니다. 바양울기는 몽골어로 풍요로운 요람이란 뜻입니다. 울기 공항인데요. 울란바토르에서 주 2, 3회 정기 항공편이 운항된다고 합니다. 공항 앞에는 검은 독수리 조형물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곳은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카자흐의 전통 독수리 사냥의 중심지입니다. 도시 뒤편 산자락에는 거대한 칭기즈칸의 초상화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방문객들에게 몽골의 정체성을 각인시켜주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울기시를 출발해 서쪽으로 3시간을 달려 챙겔 마을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다음날 아침 알타이의 대모험을 위하여 서쪽으로 달렸습니다. 서쪽으로 가는 길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초원과는 달랐습니다. 황갈색 대지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챙겔을 출발한 지 2시간 정도 달린 후 잠시 휴식 시간을 가졌는데요. 다소 삭막하게 보였던 들판에 야생화들이 조용히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낙타무리도 만났습니다. 낙타들은 낯선 이방인들의 방문에 놀랐는지 자리를 옮기며 초원 속으로 스며듭니다. 오랜 시간 차에 머물렀던 일행들은 잠시 밖으로 나와 알타이의 바람을 마주합니다. 멀리 보이는 넓은 호수와 설산이 일행들을 더욱 설레게 합니다. 한 폭의 그림처럼 다가왔던 푸른 호수와 만년설을 뒤로하고 다시 길을 이어갑니다. 초원에서 보기 드문 나무다리를 건넙니다. 설산이 보이는 전망 좋은 쉼터에서 50여 분을 달려 호수가에 도착했는데요. 오늘 점심은 호수를 바라보며 먹기로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호수는 호톤 호수인데요. 호톤 호수는 알타이 산맥의 만년설과 빙하가 녹아내린 물이 모여 만들어진 해발 2000m의 고산 호수입니다. 점심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희 팀을 안내해주는 스태프가 직접 요리를 합니다. 몽골에서 판매하는 한국 라면을 끓이고 호수와 설산을 배경으로 잘 끓여진 면발과 국물에 흰 쌀밥을 말아 김치와 함께 먹으니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너무 맛있는데? 그거 냅두고. 몽골을 여행할 때는 지역에 따라 도시를 벗어나면 이동 중 식사를 할 장소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사전에 별도의 조리 담당 스태프와 식재료, 조리도구를 준비해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호수 주변에는 물과 초지가 풍부해 오래전부터 유목민들이 삶의 터전을 이루며 살아왔습니다. 점심을 먹은 장소 뒤편에서 유목민들이 기르는 가축을 가까이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가축들 가까운 곳에는 카자흐의 유목민들의 전통 가옥인 게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빨래 건조대가 자연 친화적이죠.
집주인의 허락을 받고 실제 생활하는 게르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게르의 천정에는 환기 구멍이 있고 중앙에는 난로와 음식을 올려놓는 탁자가 있습니다. 게르 가장자리를 따라 침대와 생활용품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어 공간을 실용적으로 사용하는 듯 보였습니다. 이곳에는 아이들도 함께 생활하고 있었는데요. 아이들은 직접 만든 나무 농구대에서 신나게 뛰어놀며 즐거워합니다. 넓은 초원이 아이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편하고 좋은 운동장입니다. 빙하를 머리에 이고 있는 이 호수는 호톤 호수입니다. 호톤 호수의 물은 사르갈이라는 좁고 빠른 수로를 통해 흘러 내려가는데요. 이 수로 아래쪽에 후르간 호수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호톤 호수 뒤쪽으로는 설산이 웅장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맑은 호수물에 비치는 설산의 풍경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맛있는 점심과 상쾌한 휴식을 마치고 목적지를 향해 길을 떠납니다. 호수 주변에는 푸른 초지가 이어지고 그 사이로 개울이 흐르고 있습니다. 개울 위로 나무다리가 놓여져 있는데요. 다소 위험해 보이기는 했지만 낭만이 느껴지는 다리였습니다. 길을 따라 유목민들의 게르가 많이 보입니다. 게르 주변으로는 양과 소, 말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습니다. 편안하고 자유롭게 말을 타고 지나가는 아이들과도 인사를 나눕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차량과 말들이 몰려 있는데요. 이곳은 바가투르겐 폭포로 가는 출발점입니다. 입구에 말들이 모여 있는데요. 이곳에서 말을 타거나 걸어서 폭포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 팀은 천천히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오랜 시간 흔들리는 차량에 머물렀던 몸은 초원의 흙길을 밟는 것만으로도 가벼워집니다. 쉬고 있는 소들 사이를 지나고 울창한 숲길을 걷습니다. 설산을 바라보며 초원을 걷는 발걸음이 즐겁습니다. 밝은 미소가 얼굴에 가득합니다. 야생화의 목을 축여주는 물길을 따라 오릅니다. 우와, 초원과 설산이 이국적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말을 타고 내려오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말을 타고 온 한 무리의 사람들이 멋진 산을 배경으로 사진 촬영을 부탁하네요. 우리 팀원들은 주변 풍광과 야생화를 카메라에 담으며 폭포에 도착했습니다. 바위길을 지나자 시원스럽게 떨어지는 폭포가 웅장하게 다가옵니다. 일행들은 폭포의 멋진 모습을 담느라 분주합니다. 이 폭포는 높이 15m인 바가투르겐 폭포로 몽골 최서단 바양 울기주
청계솜에 위치해 있으며 만년 설산에서 발원한 물이 흘러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시원하게 떨어지는 폭포를 바라보며 한참을 머물다 물길을 따라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폭포를 지나온 물은 계곡을 따라 흐르며 넓은 초원을 적시고 울창한 나무숲을 펴냅니다. 그 숲 가장자리에 오늘 밤 머무를 숙소 게르 있습니다. 게르는 에델바이스를 비롯한 야생화가 피어있는 평평한 초원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몽골에 와 있습니다. 이곳은 몽골 서부 호통 호르간 호수 인근인데요. 지금 제 뒤에 보이는 하얀 도명 형태의 건물이 보이죠? 오늘 저녁 하룻밤을 묵을 게르입니다. 이 게르는 오리지널 몽골 게르와는 좀 다른 카자흐 게르라고 합니다. 이 게르에서 오늘 하룻밤을 자고 내일 이곳을 출발해서 좀 더 서쪽으로 갑니다. 서쪽에는 주변에 산과 또 설산이 있다고 하는데요. 몽골의 새로운 모습 여러분과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독수리가 힘찬 날개짓을 하면서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곳은 독수리 사냥의 전통이 가장 깊고 진하게 보존된 챙길지방인데요. 오늘은 베르쿠트치라 불리는 독수리 사냥꾼의 도움을 받아 사냥에 사용되는 독수리를 직접 체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카자흐의 전통 복장을 입고 독수리 주인의 보호 아래 독수리 사냥꾼처럼 독수리를 직접 팔에 올려놓는 체험입니다. 아우 무게가 엄청 무거워요. 그래요? 와 무거워. 그렇지. 무게를 느껴보고 싶어서 제가 이거 한번 했는데. 무게가 있어. 예, 어우 제가 자 하나 둘 오! 독수리 체험을 마치고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이 게르는 식당 게르인데요. 오늘 저녁 메뉴는 특별히 양고기 수육입니다. 이민족 사람들이 먹는 음식 비슷한 맛. 우리 팀과 함께 이동하는 조리 담당 스태프들이 직접 조리했는데요. 맛있게 보이죠? 몽골에 가시면 양고기는 꼭 맛보시길 권합니다. 몽골인들이 식생활에서 양고기는 단순히 주식을 넘어 문화와 전통 그리고 손님에 대한 예우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몽골인들은 1년 내내 삼시세끼의 주식으로 먹을 만큼 양고기를 자주 먹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양고기 요리는 냄새를 잘 잡고 쫄깃하게 잘 삶아 우리 입맛에도 잘 맞습니다. 다 열려. 그래가지고 대원들 모두 맛있게 먹습니다. 근데 올라가다가 올라가는 등산 옆에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면서 하루를 마감했는데요. 밤에는 구름이 많아 별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7월 1일 구름 사이로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말들이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습니다. 숲 사이를 수줍게 비집고 들어온 햇살은 시원하게 흐르는 계곡 물 위로 사뿐히 내려앉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몽골 서쪽 끝에 위치한 포타닌 빙하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포톤 호수에서 흘러내리는 사르가알 수로를 건너 푸르간 호수를 따라 달립니다. 다시 초원 사막이 펼쳐집니다. 오늘 목적지까지는 차로 7시간 이상을 달려야 합니다. 길이라 부르기 어려운 초원을 달리다 보면 이렇게 작은 물길은 그대로 건너가야 합니다. 생생한 아웃도어 경험이죠.
다시 초원 사막길을 달립니다. 그런데 사람처럼 서 있는 커다란 돌 기둥이 눈길을 붙잡습니다. 이 사람 모양의 돌을 석인상이라고 하는데요. 몽골어로 발발이라 부릅니다. 석인상 뒤에는 돌을 쌓아놓은 돌 무더기가 있는데 몽골어로 쿠르칸이라는 돌 무덤입니다. 이러한 형태는 이 지역에서 강력한 권력을 가졌던 추장이나 전사, 귀족의 무덤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길을 달리자 또 다른 형태의 묘지가 나타났는데요. 흙벽돌 담벼락 안에 여러 개의 흙 무덤이 모여있는 독특한 모습입니다. 추무객들도 보이는데요. 이러한 형태의 무덤들은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슬람교를 믿기 때문에 시신을 초원에 두어 새나 자연히 거두게 하는 몽골 전통 장례 풍습인 풍장과는 다르게 이슬람 율법에 따라 시신을 땅에 매장하고 그 위에 봉분을 만들어 구역을 확실하게 구분한 카자흐족의 전통 공동 묘지인 마자르입니다. 흙벽돌이나 목조 건물은 가족을 위한 영묘입니다. 다시 초원을 달립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초원과 낮은 산들이 알타이 특유의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마자르를 출발한 지 6시간이 넘어서야 오늘의 숙소인 포타닌 빙하 아래 게르 캠프에 도착했습니다. 캠프 주변에는 맑은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물이 풍부한 만큼 초지도 넓게 펼쳐져 있어 많은 유목민들이 가축을 방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포타닌 빙하를 찾는 여행자들의 베이스 캠프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서쪽으로 2000km 떨어진 타반 보구드산 아래 포타닌 빙하로 가기 위해 머무는 마지막 마을입니다. 몽골 서쪽 끝자락에 있는데요. 이곳은 게르로 형성된 마을입니다. 이 게르에는 현지인들이 사는 게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쪽 끝에는 여행자들을 위한 게르도 있습니다. 이곳은 어제 머물렀던 호탕쿠르간 호수에서 약 7시간 차로 이동해서 왔습니다. 이곳에서 하루를 머물고 내일 몽골에서 볼 수 있는 빙하, 포타닌 빙하로 출발합니다. 게르에 짐을 풀고 주변을 산책하다 현지 유목민 가족을 만났는데요. 그분의 배려로 집을 방문했습니다. 게르안은 생각보다 아늑했습니다. 가장자리에는 침대가 있고 가운데는 난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난로 연료로는 가축의 배설물을 말려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게르 한쪽에는 가축의 우유를 이용해 치즈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차와 음식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었고요. 침대 옆에는 언제든 이동할 수 있도록 짐가방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갓난아기가 평화롭게 잠들어 있네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소박하면서도 자연과 가까운 유목민의 삶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팀이 머무는 게르는 어떨까요? 제가 있는 게르 숙소에는 지금 침대가 4개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침대는 2인용이고요. 나머지는 1인용으로 이 게르 가장자리에 침대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숙소는 총 5인용입니다. 이 게르 안에는 침대가 가장자리에 누워 있고, 그 다음에 위쪽은 이 채광을 할 수 있도록 구멍이 뚫려 있고요. 가운데는 난로가 있고요. 밤에는 이 난로에 불을 떼서 이 방 안 공기를 따뜻하게 해서 보온을 합니다. 그리고 저쪽에는 탁자가 놓여 있네요. 5인용 탁자. 이곳 게르는 실제 이곳 주민들이 살지는 않고요. 관광용, 그래 여행자들을 위한 숙소용으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게르가 여럿이 모여 있고요. 오늘 저희 팀 외에도 외국인 스페인 팀도 있고
또 다른 팀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여기까지 차로 와서 여기서 하루 머물고 그 다음에 내일 포타닌 빙하까지 당일로 다녀오는 그런 일정이 됩니다. 숙소에서 잠시 휴식을 가진 후 주변 풍광들을 더 넓게 보고 싶어 숙소 옆에 있는 산에 올랐습니다. 가축들이 먹이 활동하는 산이라고 해서 편하게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생각보다 경사가 심했습니다. 숙소에서 천천히 1시간 40분 정도 오르니 정상에 도착했는데요. 물과 풀이 풍부한 곳이라서 그런지 생각보다 많은 게르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정상은 해발 3,300m. 산 위에서 본 풍경은 또 다른 몽골을 느끼게 해줬는데요. 초원을 사이에 끼고 끝없이 이어지는 설산과 산맥, 멀리 숨어있는 호수까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붉은 바위산과 푸른 초원, 하얀 설산의 색감이 한 폭의 풍경화를 완성합니다. 산 너머로 펼쳐지는 풍광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몽골의 이미지와는 또 다른 아름다움을 보여주었습니다. 3,300m의 척박해 보이는 고산지대에서도 생명은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산 정상 능선에는 노란 양귀비를 비롯한 야생화가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능선 앞쪽으로는 내일 마주할 만년설과 빙하가 그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며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몽골의 새로운 아름다움에 대한 설렘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7월 2일 알타이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산 등성이 위로 떠오른 햇살은 설산을 제일 먼저 물들이고 곧이어 넓은 초원 위로 부드럽게 번져갑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오늘 여정의 하이라이트인 포타닌 빙하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캠프에서 포타닌 빙하로 가는 길은 인공적인 시설물이 전혀 없는 자연이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가는 초원길입니다. 그런데 순조로웠던 여정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멈췄습니다. 차량 한 대가 조금 더 빨리 가려고 길 옆 풀이 많은 곳으로 가다가 습지 늪에 빠져 꼼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방법을 시도했지만 쉽게 빠져나오지 못했는데요. 결국 최후 수단으로 다른 차량을 이용하여 견인한 끝에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다시 천천히 초원길을 달립니다. 멀리 보이는 설산이 조금씩 가까워질수록 마음도 설레기 시작합니다. 길가에는 형형색색의 야생화가 끝없이 이어집니다. 마지막 언덕을 넘어가는데요. 마침내 눈앞에 거대한 빙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포타닌 빙하입니다. 포타닌 빙하 전망대인데요. 캠프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차량은 이곳 전망대까지만 올라올 수 있습니다. 몽골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만년설과 빙하를 봅니다. 전망대에는 많은 말들이 대기하고 있는데요. 전망대에서 빙하 입구까지는 거리가 제법 멀기 때문에 말을 타고 이동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 여행객들은 빙하 입구까지 말을 타고 다녀왔습니다. 몽골의 색다른 풍광에 감동한 일행들은 빙하를 배경으로 추억을 남기느라 분주합니다. 이곳은 외국 여행객뿐 아니라 몽골인들도 많이 찾는다고 하네요. 전망대 능선에는 양귀비를 비롯한 예쁜 야생화들이 만년설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빙하를 좀 더 가까이 보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초원길을 걷는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말을 타고 이동하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그동안 차를 오래 탔기 때문에 초원을 걷고 싶었습니다. 전망대에서 천천히 50분 정도 걸으니 텐트촌이 나왔는데요. 이곳 텐트촌은 빙하 트레킹이나 인근 설산 봉우리를 오르는 등반객들의 베이스 캠프입니다. 조심스럽게 텐트촌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개울을 건넙니다. 얕은 언덕을 오르니 자연이 수천 년 동안 빚어낸 작품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포탄인 빙하의 경이로운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지금 이곳은 몽골 서쪽 끝자락에 있는 포탄인 빙하입니다. 와, 저 빙하 뒤쪽으로는 중국입니다. 이게 중국과 몽골의 국경선인데요. 대초원만 생각하던 몽골에서 이렇게 빙하를 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포탄이 빙하 전망대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초원을 걸어 왔는데요. 지금 빙하로 들어가기에는 빙하물이 많이 녹고 있고 지금 이게 너덜지대이기 때문에 빙하 위쪽까지 가기에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좀 위험하기도 하고요. 몽고에서 이렇게 만년설 또 대빙하가 이렇게 있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언덕을 넘어서자 빙하가 더욱 웅장하게 다가옵니다. 빙하를 좀 더 가까이 보기 위해 돌길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빙하가 녹아내린 물은 조금씩 모여 거센 물살이 되어 흐릅니다. 텐트 사이트에서 20분 정도 돌길을 내려오면 빙하 입구에 도착하는데요. 깨진 빙하 사이로 회색빛 물살이 세차게 몰아칩니다. 다른 여행자들도 빙하 가까이 내려와 그 웅장함을 직접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뒤로 보이시죠? 엄청난 소리와 뿌연 물. 지금 포탄인 빙하 바로 옆에 와 있습니다. 빙하물이 녹은 게 지금 엄청나게 흐르고 있는데요. 자, 이 이상은 건너가기 힘듭니다. 여기 보십시오. 지금 빙하 단면이 굉장히 두껍게 얼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녹고 있습니다. 자, 쭉 한번 보시면 그래서 자, 보십시오. 하늘에서부터 시작되는 듯한 빙하의 아름다움에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레임을 가슴에 안고 물길을 따라 발길을 옮겼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올라갈 때보다 한결 여유로워 주변 풍경 하나하나가 눈에 더 깊이 들어왔습니다. 게르 캠프로 돌아와 잠시 휴식을 취한 후 특별한 장소를 찾아 나섰습니다. 바로 초원의 하나뿐인 게르 카페입니다. 먼저 영업을 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커민이래. 신발. 사셨네. 카페 내부는 침대 대신 손님을 위한 의자와 테이블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뭐 있어요? 메뉴? 메뉴 뭐가 있어요? 메뉴? Menu? 응, 메뉴. Menu no. 그냥 커피밖에 Coffee, 없어요? instant coffee, brewed coffee. 두 거. 인스턴트 커피. Instant coffee. 응. 블랙 커피. Black coffee. 인스턴트 커피. Instant coffee. 주문을 받은 주인은 먼저 정성스럽게 테이블을 닦습니다. 그런 다음 조리 도구를 찾아 물을 끓이기 시작합니다. How old are you? 그 사이에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Eight. Eight. 8살. 8. 8살. 학교를 어떻게 다니는데요? 스쿨. 참? 스쿨.
센터 울기. 아, 울기. 그럼 여기서 어떻게 다녀? 그러게. 아, 저기 그 방학 중에는 여와서 계절 이렇게 학기를 한다고? 하고 어. 학교 다닐 때는 그 울기에 가서 사는가. 그렇게 지금 번역이 되는데. 이거 도터. 커피가 준비되는 동안 선, 도터.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Hero, son 2. 선 2, 도터 1. 주인은 이야기를 하며 손님에게 줄 커피잔을 씻습니다. My younger sister is studying South Korea. 공부하러 가 South 있대. Korea. 여동생이. 음. 어. 물 끓이는 데는 소형 가스레인지를 이용합니다. 궁금해. 물이 다 끓었습니다. 주문한 대로 인스턴트 커피를 H2 꺼냈습니다. 어우. 오. 이렇게 툭툭 재밌다. 끓인 물을 커피잔에 붓는데요. 국자로 양을 조절합니다. 참 정겨운 모습이죠. 두 개 다 한 강을 만드셨네. 이거 그런 다음 티스푼을 건넵니다. 몽골 서쪽 끝자락 초원에서의 특별한 경험. 게르 커피숍 커피 맛은 어떨까요? 아, 이거 우리나라 커피하고 비슷하네요. 네, 우리나라 그 미스 커피하고 맛이 맛있어요. 맛있어요. 커피. Very delicious. 저 바깥에 그 초원하고 또 게르 풍경이 보이니까 환상적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이런 풍경을 어디서 보겠어요? 커피를 마시는 중에 아이가 카메라에 엄마 관심이 찍어, 엄마. 많은 것 같아 요 마도 카메라를 건넸습니다. 맘 찍어줘. 맘. 아이의 수줍은 카메라에 담긴 엄마와 동생의 행복한 웃음이 가슴을 따뜻하게 합니다. 지도 쑥스러워. 그렇지.